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양도세피 물량을 올려서 받는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죠. 오늘 올려서 받는 종목들도 좀 있었고 또는 내려서 받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이렇게 양도세피 물량이 나오는 부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를 주가를 좀 올리면서 받아주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죠. 얘들이 공매도들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되겠죠. 외인 기관들이 그 물량들을 밑에서 받으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얼마든지 밑에서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이 현상이 일어났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의심의 벽을 타고 아주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이 기세가 아주 강한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오늘 양도세 회피 마지막 날이죠. 양도세피 물량들이 어제하고 금요일 어제 그리고 오늘 3일이었죠. 3일 동안 대주주 기준이 10억으로 결정이 되면서 짧은 3일 동안에 물량들이 많이 더 쏟아져 나왔습니다. HLB도 보시면 66만 주 오늘 그리고 어제 34만 주 엄청 쏟아져 나왔죠. 양도세피 물량들 이렇게 많이 나왔죠. 거래량도 많이 터졌죠. 셀트리온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거래가 많이 터졌죠. 양도세피 물량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15만 주 나왔고 어제 7만 주 나왔죠. 헬스케어도 10만 주, 15만 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물량들을 기관들이 많이 받아갔죠. 기관이 많이 가져갔고 외인도 가져갔죠. 셀트리온도 외인 가져가고 기관이 주로 많이 들고 왔습니다. 지금 수급을 보시면 개인들이 1조 5천억이나 팔았죠. 외인 기관이 1조 5천억을 샀는데 보통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을 사게 되면은 지수가 뭐 코스닥은 뭐 한 3% 정도 올랐어요. 정상이죠. 3% 이상. 코스피도 2% 이상 올랐어요. 정상인데 얼마 안 올랐죠. 코스피는 0.68% 오르고 코스닥은 1.37%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양도세피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걸 갖다가 봤는데 완전히 그냥 뭐 노다지죠. 노다지다 하고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이 이제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어떤 거는 왜 높게 받고 어떤 건 낮게 받고. 대표적으로 낮게 받은 거는 바이오니아를 보시면 양도세피 물량들 계속 나왔죠. 나왔는데 오늘 13만 주 많이 나왔습니다. 5.6% 나르겠죠.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 뭐 오늘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6%나 하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외인들이 들어왔죠. 외인 기관이 들어왔는데 개인들이 많이 샀죠. 팔았죠. 양도세피 물량을 이렇게 밑에서 받았다. 어차피 너 팔아야 되니까 빨리 밑으로 끌어내려. 공매도 좀 쳐주고 해서 밑으로 끌어내리니까 빨리 더 싸게 팔아. 이렇게 했죠. 자, 이런 상황을 보면은 결국은 주가 위치입니다. 주가의 위치가 얘는 약간 그래도 한번 올라섰다가 그 다음에 옆으로 행보를 하고 지금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회피 물량을 받아버린 그런 형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가 상당히 낮죠. 상당히 낮은 상태인데 어제는 한번 밑으로 내리면서 받았고 오늘은 다시 올리면서 받았죠. 4% 정도 올리면서 받았습니다. 생명과학은 1.3%밖에 안 올렸죠. 위치가 어느 정도 위로 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양도세피 물량들을 받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가 쭉 올라왔죠. 지금 양봉이 둘레 여섯 개 쭉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온 위치다 보니까 이 회피 물량들을 얘는 개인이 우리 샀죠. 샀지만 회피 물량들은 오늘 나왔습니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거래가 많이 터졌고 이 회피 물량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신한하고 한국이 가미를 해서 추가로 막 집어 던졌죠. 집어 던져서 누르면서 양도세피 물량들 쏟아지게 만든 상황이었다. 물량을 내리면서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위치가 좀 높죠. 헬스케어는 지금 완전 바닥권이죠. 바닥권이다 보니까 양도세피 물량 나오는 금요일 날에는 거의 크게 3.5% 정도 끌어내렸고 처음 이제 소식이 나온
다음 날이었죠. 요날이. 그러고 10억. 그리고 월요일 날은 오히려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오히려 올려줬습니다. 이거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들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그런 전략을 가져온 거죠. 양도세피 물량도 나오는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팔 사람들 팔아. 내가 다 받으면서 올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회피 물량들이 나올 걸 뻔히 아는데 외인하고 기관, 공매 얘들이 워낙에 이제 주가 위치가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네가 안 받아? 그럼 내가 받을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네가 안 받으면 내가 받는다. 내가 먼저 받겠어. 그 물량들. 오늘 거래 많이 터지고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올 건데 그런 물량 지금 수준에서는 나는 충분히 받을 의향이 있어. 라고 하면서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올라서면서 양도세피 물량들을 소화를 시켰습니다. 셀트리온도 올라서면서 소화를 좀 시켰죠. 거래도 많이 터졌죠. 개인들 양도세피 물량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내일은 이 배당락이죠. 내일은 배당락이 진행이 되면서 시작이 될 텐데 지금은 시장이 상당히 주가는 하락을 할 만큼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이제 양도세피 이슈는 마무리가 되었죠. 이제 끝이 났습니다. 양도세피에 대한 부분은 일단 마무리가 되었다. 글로벌 시장 증시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될 텐데 단기적으로는 이 양도세피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혼란스럽죠. 이게 왜 올라가면서 봤지? 왜 내려가면서 봤지? 뭐 이러면서 헷갈렸을 겁니다. 많이 헷갈리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아주 혼돈스럽게 만들어 놓고 내일 시작인다. 이제 양도세피 물량들 다 끝났는데 배당락이 진행이 되면서 시작을 할 때 여기에서 한번 충격을 던져주자 라고 이 외인 기관 공매들이 마음을 먹으면 단기 투자자들은 이 바닥권에서 이제 샀다 팔았다 겁을 내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단기로 보는 사람들 그리고 겁먹은 물량들 어떻게든 바닥에서 털어먹겠다. 그런 걸 노린다 그러면 뭐 이번 주 정도 좀 더 왔다 갔다 파동을 태워버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양도세피 이슈가 일단은 마무리되었죠. 마무리가 되었고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내년 경기 침체가 아주 걱정이 된다. 이런 분위기가 시장이 팽배한데 주가는 전체적인 증시분이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라는 부분하고 좀 동떨어져 있고 내년에는 기업의 실적이 크게 성장할 거다. 라는 기대감이 훨씬 더 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얘들은 이제 양도세피 물량 그런 부분 수급적인 꼬임들 때문에 주가가 좀 혼란스럽게 움직인 부분들 그걸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끌고 갈 수는 있겠죠. 더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이 이슈가 이제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경기 침체로 인한 주가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은 셀트리온 그룹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밑으로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고 내년도 실적이 기업이 글로벌 증시가 침체하든 말든 또 금리 인상 여부가 어떻게 되든 말든 기업의 실적은 성장할 게 뻔하게 예정이 돼 있죠.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이 잘 없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지 안개 속이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전방 산업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상태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셀트리온은 상당히 어느 정도 좀 투명합니다. 좀 밝죠. 어떻게 흘러갈지 대강 보이기 때문에 7월 유플라이마 배그젠만 이제 3만 개 새로 물량 붙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램시메스 미국 진출 아주 큰 시장이죠. 21조짜리 시장에
유플레이마 진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실적은 내년에도 계속 좋을 것이다 라는 게 얘는 어느 정도 명확합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주머니를 닫아버리면 약 안 사 먹으면 어쩌지? 그런 건 없죠.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삼성계열사 경기 침체 위기 대책 논의 막 이렇게 나오죠. 지금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개 속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약바이오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죠. 특히 셀트리온은 내년에 호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조금 흔드는 작업이 바닥권에서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얘는 치고 올라간 흐름이 결국은 나오게 돼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여기에서 이리저리 뭐 하고 겁을 먹거나 너무 크게 걱정하거나 할 필요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제약 같은 경우는 5일선을 딱 받치면서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 그렇죠. 어제는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6%나 올랐었죠. 지금 뭐 중국에서 감기가 많이 팔린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모멘텀이 좋죠. 감기약 판매 지금 국내에서 1위죠. 감기약 판매량 1위인 화이투벤 판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이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감기가 올라갈까? 지금 어떠한 세력이 입성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근데 이 입성해서 들어오는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쭉 6%까지 올린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강력한 세력의 힘이 없으면 불가능한 상승이죠. 그래서 외인하고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밀어 올려줬는데 좋은 호재를 가지고 지금 올랐었습니다. 얘는 단기적으로는 5일선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뭐 가져가면 되는 상황이다. 단기로 봤을 때. 또 5일선을 깨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파동을 한번 태울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단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의심의 벽을 타고 계속 올려치겠다라고 한다면 5일선 훼손을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이 세력들이. 주가를 끌고 올라갔던 이 세력들이 5일선은 깨지 않는 종가 기준으로 깨지 않는 모습을 보이겠다. 근데 만약에 5일선 기준으로 종가를 깼다라고 하면은 깨게 되면은 한번 파동을 좀 태울 겁니다. 단기적으로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든 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근데 지금 추세는 이 감기약 수요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실적 증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얘는 5일선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단기적으로라도 홀딩해서 가면 되는 상황이다. 5일선 깨지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출렁 내려올 수도 있는 수준까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거를 갖다가 5일선 깨고 안 깨고는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된다. 종가. 얘가 깨는 척 했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는 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급하고 그 다음에 종가를 바라보는 좀 긴 호흡으로 너무 단기적인 호흡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